지금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철회해야 된다. 또한 아무리 법안을 수정해도 위헌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전담 재판부도 만들자고 했습니다.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합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쿠팡 김범석 대표가 과거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에서 해고된 한 고위직이 김 대표의 지시가 담긴 메시지를 언론에 제보한 건데 쿠팡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류센터 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남성. 짐을 가득 실은 카트를 옮기기도 합니다. 2020년 10월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27살 장덕준 씨입니다. 쿠팡이 장 씨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던 상황. 당시 장 씨 사건에 대해 김범석 쿠팡 대표가 쿠팡 고위직 A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가 언론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김 대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장 씨의 근무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받은 뒤 불만을 표출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후 김 대표는 물 마시기, 잡담, 빈 카트 옮기기, 화장실 등의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 같은 장 씨의 모습을 CCTV 영상에서 찾아 장 씨가 과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의 기록은 어떤 것도 남기지 마라. 그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주장합니다. 김범석 대표의 이런 지시는 당시 임원이었던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후임 헤럴드 로저스 대표와도 공유됐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는 그제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마치 잘 모르는 일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된 A씨의 왜곡된 주장이라고만 반박했습니다.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misconduct. 고 장덕준 씨의 죽음은 2021년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낮추고 있다고 환영했지만 장기간 셧다운으로 인한 자료 수집 차질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7% 올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3.1%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6%로 나타나 가장 최근 지표인 지난 9월과 비교해서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묘한 타이밍에 물가가 발표됐다며 자신이 물가를 낮추고 있다고 크게 반겼습니다. We're taking in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more than we ever have before, with no inflation, by the way, with no inflation. You saw the inflation numbers, they just came out today. What great timing. 백악관은 특히 식료품과 의약품, 휘발유 가격 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미국인들은 저물가, 고임금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계란 가격 잡는 건 성공했지만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른 분야들도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습니다. People are making progress, but in some places the hole that's been dug is a really deep hole and it's going to take a while to get out. 한편 이번 물가 발표는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0일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업무정지, 즉 셧다운 사태 여파로 일부 통계 자료가 빠지거나 대체 자료가 쓰이기도 했다고 미 노동부가 설명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 차질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지표만 갖고 물가 상승이 둔화됐다고 말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러시아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맹방인 벨라루스에 배치했습니다. 유럽을 향한 경고로 해석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러시아 동결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벨라루스에 임무라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동쪽으론 러시아, 남쪽으론 우크라이나와 접한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전 발발 후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원한다면 전쟁도 대비하겠다며 연내 오레시니크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будет поставлен и 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звуковой ракеты «Орешник». 개암나무를 뜻하는 오레시니크는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공격하며 공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가 5,500km에 달해 유럽 전역이 사정권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러시아 주장입니다. 오레시니크 실전 배치에 맞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병력 배치를 제한한 유럽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명분이나 형태로든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군의 정당한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지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재정은 부족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Якщо не надійде дронів.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 대표단과 각각 만나 종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유럽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벨기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추진 중인 FDA에 농민들이 반발하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과 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27개 나라에서 농민 10,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이들은 폭죽을 쏘고 알감자까지 투척합니다. 경찰은 물대포로 응수합니다. 경찰의 충돌로 12명이 됐습니다. Contre la concurrence déloyale que entraînait le Mercosur. Il y a aussi des projets de budget PAC. 올해 마지막 EU 정상회의의 최대 현안은 EU와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의 FTA. 메르코스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4개국이 무역 장벽을 철폐해 지난 95년 출범시킨 공동시장입니다. 가 체결되면 자동차, 기계, 와인 등의 남미 수출이 느는 반면 농산물의 EU 수입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농민들은 남미산 소고기, 설탕, 쌀 등의 유입이 증가하면 유럽 농업의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입장은 독일과 스웨덴 등은 메르코스르와 FTA에 찬성하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농업이 강한 국가들은 자국 농민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ais nous ne pouvons pas accepter de sacrifier la cohérence de notre agriculture, de notre alimentation, la sécurité alimentaire de nos compatriotes sur des accords qui ne sont pas encore finalisés. 하고 나섰지만 협정망이 우세합니다. KBS 한국연극배우협회가 발표한 배우 윤석화 씨의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연극배우협회는 윤석화 씨의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하고 있는 을 발표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화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반등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1.5% 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11포인트 상승한 4011.62에 코스닥은 0.34포인트 오른 901.6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밑돌았고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4흘 연속 상승 속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에너지주, 전력과 원전주 흐름 좋고 하이브 등 엔터와 금융주, 한미약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세입니다. 반면 LNF를 비롯한 2차 전지주, 현대위아, LG이노텍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지노믹스 상한가를,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오름테라퓨틱 급등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올해도 개인의 폭죽 사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폭죽은 빠질 수 없는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상과 화재, 소음과 쓰레기 신고가 잇따르며 경찰과 소방, 응급 의료 인력은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적으로는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새해 전야에만 허용됩니다. 이 하루의 예외가 과거 베를린 경찰 노조는 개인 전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벌써 220 조사에서 반면 폭죽은 오랜 새해 전통이며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Vielleicht sollte man mal darüber nachdenken, wobei auf der anderen Seite bin ich kein großer Freund von Verboten eigentlich. 독일 정부는 아직 전국적인 금지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폭죽 사용 금지 구역을 이미 확대했습니다. 중국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가 잇따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가스버너 화재 영상입니다. 중국식 샤브샤브 호꼬를 먹으려고 식탁에서 버너를 켜자 번쩍하고 불이 일거나 식탁에 불길이 번집니다. 집안이 화염으로 뒤덮여 소방대가 출동하고 캠핑 도중 가스버너 폭발로 텐트가 흔들립니다. 버너 화구보다 큰 철판이나 냄비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소방대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가스버너 위를 완전히 덮을 정도의 철판을 올린 채 불을 켜자 20분 만에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刚才呢，我们是听到了一声非常爆炸的声音。来，我们看一下，目前呢放在桌子上这个卡式炉，已经可以说是支离。 폭발 당시 부탄가스통은 윗부분이 뜯긴 채 20m 거리까지 날아갔습니다.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점화할 경우도 위험합니다. 버너를 켰다가 입으로 불어 끈 뒤 약 2분 뒤 다시 점화하자 갑자기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이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소방당국은 값싼 무허가 제품이나 안전장치가 검증되지 않은 가스버너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밤하늘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 오로라. 이 오로라 연구에 평생을 바친 95살의 일본인 연구자가 화제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 밤이 되자 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교 명예 교수인 95살의 아카소우 씨. 70여 년간 이곳에 살며 오로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뒤 오로라 연구를 위해 이곳으로 온 아카소우 씨. 북극권 하늘 전체를 촬영하는 특수 카메라로 오로라 모습과 태양 활동 등을 비교해 오로라 발생 원리를 밝혀냈고 이 이론을 1964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나중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고 현재 오로라 연구의 기초가 됐습니다. 50年前の論文が今でもみんな引用しているところを見ると 지난 9월 평생의 연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아카소우 씨는 지금도 각국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여전히 오로라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하코트 지역에 수많은 미니어처 애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니어처 철도 개통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기적 소리를 울리며 도착한 미니어처 기관차에 드디어 사람들이 올라타고 기차는 천천히 달립니다. My poppy and my uncle love trains, like mini trains, and they have a whole train set. So I'm trying to fall in their foot. Look at the sheer amount of infrastructure. It's something to behold. 실제 기관차처럼 작동하는 이 모형 같은 기차와 철도를 만든 주인공은 미어리시 씨입니다. 빅토리아 미니어처 철도 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무려 10년에 걸쳐 이 철도를 완성했습니다. Also through some personal health issues with my wife and the family, I was also heavily inspired to do it today because you may not have tomorrow. 현재 전체 운행 시간은 12분. 앞으로 선로를 더 늘려 여정을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공항에서 전세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륙 직후에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는데 이 사고로 유명 자동차 경주 선수와 가족 등 7명이 숨졌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기가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오전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스테이츠빌 공항에서 세스나 C550 기종의 전세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전세기는 오전 10시쯤 이 공항에서 이륙한 뒤 약 8km를 비행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돌아와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에 충돌했습니다. 회항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은 착륙 당시 이 전세기의 고도가 너무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세기에는 전미 자동차 경주대회 나스카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55살 그레그 비플과 그의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조종사를 포함해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항은 관제탑이 없어서 조종사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이착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활주로는 잠정 폐쇄됐습니다. The airport now is closed until further notice. It will take some time to get the debris off the runway to get it safe again. 앞서 지난 15일 멕시코 중부에서도 세스나 기종의 중형 전세기가 추락해 6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은행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시중에 더 풀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에서 빌려오는 달러빚, 즉 외채도 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기업이나 은행들이 앞다퉈 달러빚을 냈던 결과입니다. 이후 달러빚, 외채는 금기어처럼 됩니다. 외채를 억제하는 겹겹의 규제가 생깁니다. 정부의 단기 외채와 또 외환 관리 미숙이 지금과 같은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조를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설사 빚이더라도 달러가 풍부한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가진 달러 자산이 달러 빚보다 550조 원 이상 많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일단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부터 선물환 규제를 풉니다. 본국 모은행에서 달러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들여와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은 외화 규제를 낮춥니다. 정부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은행이 달러를 쌓아두도록 규제합니다. 일종의 달러 비상금으로 비율을 매일 점검하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금 덜 쌓아도 되니 달러 대출 더 하라는 신호입니다. 달러 공급에 숨통을 터주면 과도한 고환율이 잡힐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수급적으로 불균형이 되면서 현재 1470부터 계속 등락을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개인에 대해선 해외 고위험 투자 교육 의무화 확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와프와 환 해지 연장, 이번엔 은행에 달러 풀라는 신호까지. 달러 늘리기 영끌 총력전 중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역대 글로벌 흥행 1위에 빛나는 영화 아바타의 세 번째 이야기, 불과 제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또 올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사운드 오브 폴링도 이번 주 한국 관객들을 만납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상협 기자입니다. My people
cried for help. But Ava did not come. 인간과의 전쟁에서 첫째 아들을 잃은 썰리 가족. Protect your sister. Yes, sir. Stay in the cover. 이들 앞에 바랑이 이끄는 제2의 부족이 등장하고. What does that always say? Sully stick together. No, the other one. Sully never quits. That's right. Sully's never quit. 판도라의 위기 앞에서 썰리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We must fight. 깨지지 않는 흥행 역사를 쓴 아바타가 세 번째 이야기의 최초 개봉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An unforgettable theatrical experience made for the big screen. Emotionally powerful and epic in scale. 한 집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4명의 소녀. Das ist doch sonderbar, dass irgendwas wieder und da Matthieu nicht mehr da ist. 네 소녀의 상처는 시간을 넘어 하나의 기억으로 연결되고 Wie lange man wohl glücklich spielen kann, ohne dass es jemand merkt. 묻혀있던 그들의 목소리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Wenn ich meinem Herzen befehle, dass es stehen bleiben soll, wird es jetzt aufhören zu schlagen? 올해 칸 영화제에서 폭발적인 호응과 함께 심사위원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휘갈겼음 그래. 제 동생은 자살했어요. 성범죄 2차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생 지은. 다시라는 말이 강조된 걸로 봐선 지은이의 기분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다.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실체를 잡기 위해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장례식장에 온 친구가 범인은 아니겠죠. 익명의 계정을 쫓다 루머를 넘어선 거대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키보드와 댓글이 살인 도구가 된 우리 사회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0.7도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내려가 쌀쌀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중부지방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3월 중순에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나면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1도, 광주 16, 강릉 14, 포항과 부산, 울산은 15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9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스미싱,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주소를 클릭했다면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 꼭 기억하세요.